사건 실화 논문 응급실. 예전에 절찬리에 동영상을 업로드했다가 잠깐 중단했었던 그런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넷플릭스인가요?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아주 그냥 인기리에 방영이 됐었죠. 그 이후에 논문 응급실, 뭔가 중증외상센터 같은 논문계에 있어서의 그런 사건들을 소개해 주는 게 왜 없어졌냐, 이런 연락들을 한 세 번 정도 받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콘텐츠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시면서도 논문 쓰는 데에 대한 역량을 키우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올리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정말 제가 이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지금도 불과 며칠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첫 번째로, 첫 바따로 이 영상에 올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올리는 사건 실화 논문 응급실. 내 논문을 살려주세요. 예, 보통 통계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원했던 가설 검증이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보가 되긴 했어.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가설의 P값이 0.05보다 작게 나와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요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런데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플러스로 나와야 될 게 마이너스로 나온다든가, 마이너스로 나와야 될 게 플러스로 나온다든가. 이 뭡니까? 부호가 거꾸로 된 거지. 부호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들 통계 분석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때 정말 난감합니다. 나 분명히 가설 검증됐거든. 좋다고 이제 가설 검증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꼼꼼하게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부호가 거꾸로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도대체 원인이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 부호가 거꾸로 된 그 두 개의 인과 변수 있잖아요.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 그 인과 변수를 설마 이거 그 두 변수의 상관계수까지 거꾸로 나왔을까? 라는 생각에 이거 상관계수까지도 거꾸로 나왔다면 이거는 거의 틀림없이 데이터가 잘못된 거거든. 그럼 내가 원인 잡았다 이 생각으로 상관계수를 딱 봤는데 상관계수 R값은 어떻게 나왔다? 정상. 다시 말해서 그 두 변수 간에만 관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나왔어요. 오케이, 좋아. 그럼 이대로 회귀 모형이나 뭐 구조 모형에 들어가자 이거지. 들어갔는데 플러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돌아버리는 거지.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논문 통계 분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라고 나는 비켜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다 이거지. 내 데이터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어떤 분은 그냥 뭐 유의하면 됐지. 뭐 그냥 뭐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플러스로 내 원래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해석하자. 뭐 이렇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부호대로 그냥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가 저도 이제 뭐 예전에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됐었던 내용이긴 한데 뭔가 좀 근거가 되는 여러분들이 좀 근거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을까 해가지고 내용은 좀 알고 있었는데 근거를 새롭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한 3개 정도가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억제 효과라고 하죠. 억제 효과. 억제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서프레션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부호가 바뀌는 효과, 여러분들도 억제 효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는 이거는 뭐 분산의 문제다. 그러니까 즉 데이터의 문제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애초에 뭔가 연구 설계가 좀 잘못된 거예요. 연구 설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네가 자초한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설계가 잘못된 거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데이터의 분산이 잘못됐다.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천재도 설명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일단 설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애초에 약간 아이디어만 좋았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억제 효과의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설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는 것을 제가 자주 들었던 예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요런 케이스, 연구 설계가 좀 잘못된 요런 케이스입니다. 어떤 거냐면 연구 가설이 뭐냐면 아동 학대 또는 뭐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 폭력이겠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아동의 행복감은 낮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의 효과겠죠.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거니까. 뭐 행복감 대신 우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높아지니까 얘는 플러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뭐 하나만 합시다. 두 개 다 할 필요는 없고 행복감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이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야 되거든. 그런데 이걸 실제로 분석을 하면 플러스가 나오더라 이거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어떻게 아동 학대가 높은데 아동의 행복감이 더 높아지냐 이거지.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다 이거지. 0.05보다 작게 나온다. 이거 골 때리는 해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설계 때 뭐가 잘못됐냐면 이 아동이 응답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을 그 아동의 부모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물어봤다 이거지. 자,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동의 행복감도 엄마한테 물어보든가, 아니 이거는 뭐 아동한테 물어보든가 상관이 없는데 아동 학대를 엄마한테 물어봤다고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니 그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가지고 진짜 폭력적인 엄마가 나는 폭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라고 응답하겠냐 이거예요. 오히려 숨기려고 하겠죠. 응답에 뭐가 일어난다?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두드려 패는 엄마가 안 두드려 패는 척. 그리고 정말 그 순하고 착한 엄마들이 옛날에 며칠 전에 한 대 톡 때린 거 가지고 그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한 대 탁 쥐어박은 걸 가지고 막 울면서 나는 폭력적이야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정말 좋은 엄마들이 보통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순한 엄마, 좋은 엄마일수록 아동학대를 하는 걸로 잘못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설계가 잘못된 거지. 설계가 잘못되고 데이터도 잘못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설계에서 야 이거는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는데 요거는 요렇게 물어야겠는데 그게 이제 또 어떤 이론하고 또 연관이 되냐면 동일 방법 편이라는 문제하고 또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물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물어야 될 사람에게 물어야 되는데 그거를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한테 묻지 말아야 될 걸 같은 사람한테 묻게 되면 편의 한쪽으로 치우침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게 동일 방법 편의의 문제도 연구 설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에서 정말 아이디어를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이런 데이터가 안 들어오게끔 여러분들이 조사 설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 요럴 때 잘못하면은 억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왔다 칩시다.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나는 이거 분명히 플러스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가설을 세웠는데 이게 의외로 이상하다. 요런 조합에서는 요런 인과관계의 조합에서는 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분명히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요거 신기한데 이게 뭐지? 이렇게 요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그게 억제 효과인데 그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논문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요런 거예요. 제가 이제 찾았거든요. 요겁니다. 요거요. 요 밑에 그 브라이언이라는 그 학자가 1999년에 썼던 요 제목 제가 그대로
여러분 그 댓글 창에다가 제가 그대로 이거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복사해 가지고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요거 제가 그대로 올려 놓을게요. 여기까지 제가 그냥 그대로 올려 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 제목을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 이 논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나오니까 제가 이제 요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브라이언이란 분이 어떻게 그 논문에 나와 있냐면 억제는 이별량 관계만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결론을 실제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효과이다. 그죠? 이별량으로만 우리가 파악했을 때 플러스가 나왔는데 실제 회귀 모형이나 구조 모형 가면은 이게 음수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효과다. 그게 억제다 이거예요. 초기에는 억제 변수가 확인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몰랐다는 거지. 근데 60년대, 197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이 억제 변수가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억제 효과 출현 가능성이 높은 모형은 예측 변수가 상호 연관되어 있는 선형 회귀 분석, 선형 회귀 분석 또는 이제 뭐 구조 모형에서도 억제 효과의 출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변수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탐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측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는 예측 변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 연구 조사를 엄청 해가지고 이게 원인일 거야, 거의 이게 원인이 맞아라는 것들로 원인을 세운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억제 변수는 일반적으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되도록 의식적으로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거 플러스인데 요거 이 모형에서는 음수로 나오겠지라고 가정하고 예상하고 억제 변수를 집어넣거나 이러지는 절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르게 연구자 모르는 사이에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론적으로 직접적 예측 변수로 간주되지 않는 변수도 억제 효과의 가능성이 있다. 신기하지 않냐? 흥미로운 효과다. 이렇게 이제 본 사람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이 윤민지, 유성경 요 분이죠. 긍정정서와 삶에 대한 만족관계에서 뭐 이런 매개효과 검증. 근데 이게 연구 가설에서 정의 방향을 제시했대요. 근데 분석 결과를 보니까 부의 방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코헨 2003년 코헨 바로 이 논문입니다. 코헨의 근거를 들어서 억제 효과의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이제 이렇게 결론에서 마무리를 짓는 분도 계셨다 이거죠. 이거는 뭐 이 부호를 바꿀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연구 가설에서 정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상관관계에서도 정의 방향이 나왔거든요. 근데 분석 결과에서 갑자기 부호가 바뀌어 버렸어. 이 브라이언에 의하면 이건 되게 흥미로운 효과다. 이걸 이 연구자들이 뭐 예상하고 넣었겠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윤민지, 유성경 이 연구자들은 되게 당황했을 것이다. 그거를 코헨의 근거를 들어서 억제 효과의 가능성을 암시하였다라고 그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만. 그리고 이제 김민선, 서영석 이분들은 연구 가설에서 제시된 정의 방향과 달리 부의 방향으로 분석 결과가 나타난 것이 우연한 표집의 결과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원자료에서 다시 무선 표집에서 얻은 자료로 경로계수를 구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계속 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가 맞다라는 거지. 자기 데이터가 잘못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을 한 경우도 이런 사례도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여러분들도 맞닥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결론을 어떻게 내야 돼? 그렇다고 이거 부호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그냥 무한정 내가 찾으러 다닐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무리를 어떻게 짓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를. 그래서 처음에는 뭐 부호가 거꾸로 나오는 변수를 모형에서 빼고, 그러니까 모형을 수정을 해서 다시 논문을 이제 구성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게 혹시 이상치의 문제일까 싶어가지고 데이터에서 이상치 검사를 해서 이상치를 또 골라내서 그 이상치를 가지고 있는 샘플을 다 또 리스트 와이즈 딜레이션으로 다 빼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정규성이 확보된 데이터로 다시 검증을 한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부호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 하지만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뭐 이러면은 아까 그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그 김민선, 서영석 이분들처럼
다시 내 데이터에서 랜덤으로 데이터를 다시 무선 표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검증을 했을 때 부호가 거꾸로 나오는 게 맞다. 그러면 이거는 코헨에 의한 근거한 억제 효과의 가능성을 암시한다라고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리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무한정 내가 원하는 연구 가설의 부호가 나올 때까지 데이터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연구 설계가 잘못됐다면 그 연구 설계를 고쳐야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부호가 거꾸로 나올 법한 뭐 동일방법 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법한 또는 원인 간의 공선성 문제가 생길 법한 이런 연구 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데이터에서 다시 무선 표집을 해서 이 부호가 맞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함과 동시에 코헨의 근거에 의한 억제 효과임을 암시한다라고 마무리를 짓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억제 효과 이런 부분들, 이것 때문에 논문이 거의 뭡니까 중상 이상의 상태가 돼가지고 저희 연구실로 저희 응급실로 실려오는 중증 외상센터로 실려오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논문에서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